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운전을 하다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달부터는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릅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차로 차량 안에서 바로 속도를 측정해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전기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탑승한 암행 순찰차가 차량을 추격하며 단속에 들어갑니다. 과속 단속 장비에 찍힌 최대 주행 속도는 시속 107km, 제한 속도를 37km나 초과했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속도를 높이는 차량들도 암행 순찰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무려 12대가 적발됐습니다. 속도 카메라가 레이저를 사용하여 위반 차량과 현재 단속 차량의 속도 및 거리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촬영되어 단속되는 시스템입니다. 제주에서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갖춘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 것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암행 순찰차의 겉모습은 일반 차량과 차이점이 없는데요. 차량 내부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어 주행 중에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인식해 기록하고 단속 위치와 시간 등의 정보를 경찰청으로 전송하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 5월부터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차량은 모두 450여 대로 지난 1일부터는 단속 차량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고정식 단속 장비 앞을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 형태를 억제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를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에서 과속 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는 177건으로 모두 3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사고 위험이 높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그젯밤 제주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시민들은 무더위에 에어컨이 꺼지는 등 불편을 겪었는데 재난 문자마저 오지 않아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간판 불빛과 가로등, 건물 조명으로 환하던 도로가 갑자기 암흑으로 바뀝니다. 신호등마저 꺼져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에는 자동차 불빛만 겨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신호등이 다 꺼지고 정전인 것 같은데 이거 다 꺼졌어. 깜깜한 헬스장에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운동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제주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건 그젯밤 9시 38분. 제주시동 지역 전체 가구의 20%에 이르는 3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무더위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족과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 전기가 다 나가면서 이제 세탁기,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이게 다 나가서 이제 많이 놀랐습니다. 정전 발생 27분 동안 소방에 접수된 신고는 298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4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제주시 1도 2동 동제주 변전소. 한전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날씨 또는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이상 전압등이 유입되어 차단기가 동작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키운 건 감감무 소식인 재난 문자였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120메가와트 이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번 정전의 경우 46메가와트에 그쳐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한전에서 알림 문자를 보낸 건 1시간 뒤였습니다. 다 되고 나서 풀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그 동네 전체적으로 정전이 됐었던 거구나 이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제주도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 정보를 한전에다가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송을 할 수가 없는 경우고요. 외부 요인에 의한 갑작스런 정전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는 최근 예술작품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바다의 매력에 빠져 해녀가 된 한 화가가 해녀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눈부신 햇살로 빛나는 투명한 바닷속을 해녀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는 소라들을 능숙한 솜씨로 따내는 그녀. 서양 화가에서 해녀로 변신한 나경아 씨입니다. 서울 출신인 나경아 씨는 2011년 제주에 정착했고 3년 전부터는 어촌계의 해녀로 등록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삼촌이 새로 달아주신 거예요. 어음 새 겁니다. 제 거. 날마다 바다로 출퇴근하면서 평범한 시골 해녀가 됐던 그녀가 틈틈이 그려둔 제주 바다의 풍경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주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행성들처럼 바다에서 주황색 태왁에 의지해 물질하는 해녀들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물질을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제 물에 떠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태왁들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태왁들은 다른 행성으로 바라보게 되고. 함께 물질을 해온 동료 해녀들은 막내 해녀가 그동안 숨겨뒀던 그림 솜씨가 신기하고 대견할 뿐입니다. 새내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질도 엄청 잘해요. 새내기라도 우리하고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오늘 진짜 여기서 와보니까 우리 나경이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물질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나경아 씨에게 해녀는 창작의 영감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너무 귀여우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밖으로 보여지는 해녀의 이미지가 너무 고달프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보는 해녀는 되게 쾌활하고 즐겁고 인생을 너무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표현도 하고 싶고 아마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작업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농업도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기 생산은 물론 작물 피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배 과수원, 높이 3m 철 구조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입니다. 초기에는 작물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에는 패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낙과 피해를 줄였고 봄철 서리도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해 냉해를 막아줬습니다. 또한 강한 햇빛으로 과일 껍질이 되는 일소 피해도 줄였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에 그 가을에 일소 피해가 좀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일소 피해는 거의 없었죠. 태양광 밑에는. 패널이 햇빛을 너무 가릴까 우려되지만 30%가량 차광률을 유지하면 일반 배와 비교해 당도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발생되는 이상 기후에 따른 기후 재난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사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18년부터 300여 평 규모로 실험을 진행 중이며 총 35kW급 태양광 설비 3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창고와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재해도 줄이고 전기로 수익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밤새 더위에 뒤척이진 않으셨나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최저기온은 제주 지역 28.4도, 서귀포시는 27.9도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는 북부 동부 지역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폭염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로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 자외선은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2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1도, 남부 지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지하 기름 탱크를 청소하던 4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는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 탱크는 5만 리터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사고 당시 내부에는 기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 66만 1,200명 가운데 90.6%인 59만 9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청 방식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이 61.8%로 가장 많았고 탐나는 전이 38.2%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비 쿠폰 시행 2주 동안 해외 체류 후 귀국하거나 출생에 따른 신청 등 지급 대상일 자격 변동에 따른 이의 신청이 2,1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도 수호에 몸바쳐온 제주 해녀들의 발자취를 되짚는 해양문화 교류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그곳에 다시 서다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사흘 동안 경북 포항시와 울릉도, 독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6일에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서 제주도가 제작한 해녀상을 경북 포항시에 기증하는 제막식이 열리고 7일에는 독도 몽돌 해안에서 제주와 울릉도 해녀 10여 명이 물질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노영중학교 2학년인 김다현이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 시도학생 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김다현은 여자 중등부 71kg급에서 인상 69kg, 용상 88kg, 합계 157kg을 들어올려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은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